자, 칼을 쓸 때 안전수칙 첫 번째는 바로 칼을 쓸 때는 집중해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칼을 쓸 때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칼질을 막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양배추를 그냥 썰어 볼게요. 양배추 막 썰 때 누가 이제 말을 걸 때 칠게요. 말을 걸면 얘를 칼을 바깥쪽으로 놓고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익숙하다는 그 하나하나에 이제 그냥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하면서 막 썰 때도 있어요. 시선은 여기를 놓고 그냥 대답을 하셔도 되는데 대답을 하면서 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칼이 쑥 이제 뭐죠? 손가락에 이렇게 딱딱 들어가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집중해야 된다. 이게 칼을 사용하는 안전수칙 중에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칼을 사용할 때는 집중해라. 이게 바로 안전수칙 첫 번째입니다. 자, 칼을 사용할 때 안전수칙 두 번째는 이동할 때 칼 날이 바닥을 향하도록 해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칼을 잡고 이동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조리를 배우지 않은 사람한테 칼을 주면 칼 이렇게 주잖아요. 딱 받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막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위협감을 많이 느끼고요. 만약 이렇게 들고 가다 칠게요. 근데 누군가 일하다가 살짝 이제 막 급해서 갑자기 딱 움직였을 때 가까이 오면 툭 찌르는 거죠. 이게 엄청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다치지 않고 상대방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은 이 칼을 허벅지 쪽에 붙여서 칼 날이 아랫면을 향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이 뭐 어떤 식으로 해도 웬만해서는 다치지 않고요. 누군가도 다치게 할 수 없습니다. 네, 반드시 칼을 허벅지 바깥쪽에 붙이시고 이렇게 걸어가세요. 이게 바로 칼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안전수칙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칼을 허벅지 바깥쪽에 붙인 채로 이동한다입니다. 자, 칼의 안전수칙 세 번째는요.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말아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저처럼 운동신경이 둔하신 분들은 떨어지는 칼을 잡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운동신경이 뛰어나신 분들은 뭔가 떨어지는 물건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딱 잡아요. 그래서 떨어질 때 딱 이런 식으로 잡게 되거든요. 뭐 특히나 유리컵 같은 거 아니면 볼펜 이런 것들 이렇게 딱 잡는 운동신경 좋은 친구들 가끔 봅니다. 근데 칼은 절대로 잡으시면 안 되죠. 왜? 왜냐고요? 다치니까요. 그래서 칼은 떨어지는 칼 잡지 않아라. 잡지 말아라. 이게 안전수칙의 세 번째입니다. 그냥 연출을 해볼게요. 엄청 바쁜 주방이라고 치고 아니면은 정신없이 실습을 하는 좀 정리가 안 되는 학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학생이 막 뭔가 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막 썰다가 이제 막 넣고 딴짓을 막 하는 거죠. 딴짓이 아니죠. 설거지도 하고 기타 등등 하다가 이제 칼을 딱 떨어뜨리죠. 딱 떨어뜨리면 이렇게 피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순간적으로 탁 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 철철 나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웬만하면 그럴 리 없지만 정말 운이 나쁘게 칼의 무게중심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끝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칼이 이렇게 떨어지는 확률이 높아요. 이 칼 날 쪽으로. 그랬을 때는 반드시 피하셔야 돼요. 피하셔야 됩니다. 잘못해서 진짜 운이 없으면 이게 어딘가에 다칠 수도 있거든요. 스쳐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칼 안전수칙 세 번째는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말고 피해라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안전수칙, 칼의 안전수칙이라보다는 주방의 안전수칙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네 번째는 주방에서는 절대 뛰지 말아라입니다. 그 이유는 주방은 일반적인 학교 실습실은 솔직히 만드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닥이 늘 건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직히 뛴다고 해도 미끄러질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바쁜 업장에서는 바닥에 늘 젖어 있습니다. 물과 기름으로 섞여 있어요. 뒤섞여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계속 들어오는 주문을 받아내려면 빨리빨리 걸어 다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마음이 급하다고 뛰게 돼요. 뛸 때 이제 탁 미끄러지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미끄러질 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면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요. 뭔가를 잡아요. 이렇게
딱 넘어지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면 뭔가를 딱 잡습니다. 잡을 때 칼을 잡던 뭐 여기서 끓고 있던 냄비를 잡던 뭐 이상한 걸 잡을 확률이 높아요. 주방에는 워낙에 위험한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칼의 안전수칙과는 좀 다르지만 주방의 안전수칙을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안전수칙은 절대 뛰지 말아야 합니다. 빨리 걷는 것까지는 미끄러지지 않아요. 근데 뛰면 미끄러집니다. 저도 미끄러져 봤어요. 저는 뭘 잡았을까요?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했었는데 저는 뛰다가 미끄러져서 잡았는데 그게 밥솥이었어요. 3단 밥솥, 그 급식소에 있는. 네. 넘어져서 엉덩이 아픈 것보다 그 밥솥을 잡았을 때 그 손에 딘 게 훨씬 아파서 하루 종일 끙끙대면서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절대 뛰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였어요. 자, 이제 칼의 안전수칙 5번째입니다. 5번째는 용도에 맞는 칼을 사용해라인데, 이게 칼이 안 보이네요. 칼 보이나요? 칼 보이시죠? 지금 제가 3가지 칼을 놨습니다. 첫 번째 칼은 모닝 나이프라고 해서 칼이 휩니다. 약간 휘는 생선뼈를 바르거나 닭뼈를 바르거나 이런 거를 바를 때 이렇게 날카롭 휘는 그걸 이용해서 살을 최대한 많이 발라낼 수 있게 만든 휘는 모닝 나이프, 뼈 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뼈 칼. 두 번째는 중식도.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적인 셰프 나이프, 주방의 부엌 칼인데요. 자, 뭘 어떻게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게 제가 군대에서 경험한 건데 어떤 식이냐면요. 이걸로 캔을 땁니다. 캔을 어떻게 딸까 얘를? 캔을 따는 게 일반적으로 이만한 둥그런 윗부분이 있으면 돌려가지고 이렇게 따잖아요. 근데 이거를 단 3방에 해결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이걸로 이렇게 동그랗다고 칠게 그러면은 윗부분을 쾅쾅 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거기다 칼을 안쪽으로 넣고 쭉 당기시면 이제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삼각이 생기면서 쭉 빠져서 그냥 바로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칼을 용도에 맞지 않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어떤 이제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다행히도 그렇게까지 현상이 벌어진 적은 없는데 칼이 부러졌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부러졌을 때 그냥 부러져서 바닥에 툭 떨어지면 상관없지만 탕 쳤는데 칼이 뚝 부러지면서 어딘가를 튄다. 그래서 이 파편을 맞으면 상당히 크게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그렇게 세게 쾅쾅 내려칠 때 이제 파편이 이렇게 얼굴 쪽으로 떴을 때는 더더군다나 크게 다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5번째 주의사항은 뭐라고요? 칼은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 입니다. 자, 칼을 다루실 때 유의사항 6번째는요. 칼을 안전하게 보관해라입니다. 칼을 보관할 때는 보통 이 칼 채로 보관하진 않아요.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에다가 칼을 넣어놓고 꽉 이런 상태로 보관하시거나 신문지로 칼집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보관하시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만 보관하는 것도 이제 위험하니까 이동하실 때는 이렇게 안전한 가방에다가 칼을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닫고 이동을 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그러면은 그 2가지가 방금 보여드렸는데, 자, 이렇게 신문지에 말아서 아니면 이렇게 플라스틱에 꽂아서 이 2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안전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게 더 안전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신문지에 말아서 칼집을 만들어서 다니는 걸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플라스틱 도마를 사용하지 않고 나무 도마를 사용하는 거랑 조금 비슷한 원리인데요. 플라스틱 도마를 굳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칼날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플라스틱이 생각보다 단단해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 칼날에 충격을 가하면 칼날이 이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조금 상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신문지는 종이잖아요. 종이는 뭘로 만들죠? 나무로 만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부드럽기 때문에 칼날이 상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 부드러우면 이게 종이가 잘리면서 손이 빌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또 그렇지도 않은 게 많이 이게 한 몇 겹인지 모르겠지만 한 5-6겹만 한 10겹 정도만 겹쳐도 진짜 뭐 몇 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오래 갑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요, 칼날이 상하지 않게, 상하지래요. 칼날이 녹슬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신문지로 말았을 때. 왜 그러냐면은 칼날에, 죄송합니다. 신문에 이제 이렇게 인쇄된 게 있잖아요. 인쇄될 때 잉크라는 성분이 있는데, 잉크 성분은 대부분이 기름으로 만들어집니다. 기름 성분은 어떤 거죠? 기름이 칼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칼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녹이 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만 기름에 코팅이 되어버리면 그 산소를 막기 때문에 칼이 녹쓰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걸 제가 대학교 때 일식 교수님께 배웠던 건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신문지로 칼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칼을 보관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칼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 6번째는요, 칼을 안전하게 보관해라입니다. 자, 칼 다루실 때 유의사항 7번째는요, 칼은 거품 있는 그 싱크 안에 넣으시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미쳤다고 거품 있는 싱크 안에 칼을 넣겠는가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주의사항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르바이트 혹시 그 설거지 같은 거 아르바이트 하는 거 보시면 그 거품 있는 싱크에다가 많은 그릇을 넣습니다. 그리고 알바생은 빛의 속도로 막 진짜 닦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케이스는 아니고 제 주변에서 경험한 케이스인데, 제가 이제 일했을 때 그 같이 일하던 동료의 여자친구가 이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다른 곳에서 했었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퇴근하는데 급하게 얘가 막 차를 끌고 가야겠다면서 막 쭉 달려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너무 손을 크게 벼가지고 응급실에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나중에 들었는데, 이제 이 여자친구가 평소와 같이 이제 빛의 속도로 곰장을 끼고 열심히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칼이 들어있던 게 아니고요. 그 안에 그릇이 있었는데 그릇이 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당연히 안 보이니까 그냥 잡는 거죠. 그 거품 속에 있으니까. 잡았는데 이게 이제 그 손을 파고들어서 이제 엄청나게 크게 다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은 7번째요. 칼은 절대적으로 거품난 싱크에 넣으시면 안 된다가 7번째입니다. 일부러 제가 거품을 내봤고요. 한번 넣어볼게요. 보이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거품이 있는 싱크 안에 칼을 넣겠습니다. 보이세요? 안 보이죠? 네, 이거를 하다가 딱 잡는 순간 엄청나게 크게 다치겠죠? 네. 그래서 거품 있는 싱크는 절대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안 된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8번째는요. 8번째, 칼을 사용할 때 유의사항은 칼을 가장 먼저 정리하라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실습을 끝난 이제 상태라고 할게요. 그 친구들 중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자, 여기 있는 걸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도마도 있고, 은색 쟁반도 있고, 이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칼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안 되는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하면 해야 되는 케이스. 가장 먼저 이 칼부터 잘 씻어서 물기를 제거하고, 이렇게 칼 집에 넣고, 가방에 넣고, 나와서 다른 걸 하셔야지 일반적인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 보세요. 칼부터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넣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그럼 설거지 하면은 막 하다가 마지막에 칼을 꺼내서 설거지 하는데, 자, 이것도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설거지를 하다 보면 뭔가 계속 들게 돼요. 들게 될 때 칼이 있는 걸 망각하게 되면 칼을 잡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치죠. 그래서 반드시 칼을 쓰는 작업이 끝나면 칼부터 닦아서 안전하게 보관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 설거지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8번째, 칼 쓸 때 유의사항. 칼을 쓰는 작업이 끝나면 칼부터 정리해라입니다. 아시겠죠? 자, 칼을 사용할 때 유의사항 이제 9번째인데요. 9번째는 목적에 맞는 칼을 써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칼에는 일반적으로 집에 있는 거는 뭐 주방에 그 칼, 셰프 나이프 그거랑 뭐 과도, 과일 칼, 큰 칼, 작은 칼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조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도구를 하나씩 모으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칼을 갖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뼈를 닭뼈를 이렇게 끊어서 이제 뭐 닭볶음탕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닭뼈를 끊어야 되는데 칼 갖고 와 이랬더니 이 칼을 갖고 왔다 칠게요. 이 칼로 닭뼈를 끊을 수가 있을까요? 끊을 수는 있죠. 근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떤 칼이 좋으냐? 예, 도끼처럼 무게가 있는 칼로 쾅쾅쾅 내려치면 편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용도에 맞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친구가 이제 사과를 깎기 위해서 사과 깎고 싶은데 칼이 없네. 칼 좀 갖다 줘 그랬더니 친구가 칼을 이걸 갖고 와요. 그럼 사과를 이걸로 어떻게 깎습니까? 잘 깎는 사람 깎겠죠. 근데 저도 이걸로 깎으면은 약간 겁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의사항 이제 9번째는 용도에 맞는 칼을 사용해라 입니다. 칼이 다양했다는 가정하에 요거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번째 칼 사용 시 유의사항은요. 칼날은 항상 날카롭게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해라입니다. 그 이유는 그거예요. 날카롭게 유지하면 손을 더 잘 베지 않을까요? 이게 맞아요. 만약에 날카로운 칼로 손을 베면 더 많이 베겠죠. 아니, 더 크게 베겠죠. 그런데 날카로운 칼보다 무딘 칼을 쓸 때 손이 베를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여러분이 칼을 쓸 때 잘 드는 칼과 안 드는 칼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칼을 써보신 분은 알아요. 잘 드는 칼의 특징은 칼날이 날카롭기 때문에 원하는 재료에 이게 재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박힙니다. 박히게 되는데 칼이 잘 들지 않는 칼날이 무딘 칼을 쓸 때는 이 칼날이 박히지 않고 이렇게 움직여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뭔가를 썰고 있는데 칼날이 잘 들면 재료에 쏙쏙 박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칼을 밀거나 당기거나 내 원하는 방향으로 칼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칼날이 무디다고 했을 때는 칼이 박히기 이전에 미끄러질 확률이 있어요. 자, 미끄러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썰 때 바깥쪽으로 미끄러지면 다행이죠. 근데 안쪽으로 미끄러지면 제 손이 있잖아요. 손을 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칼날을 항상 날카롭게 유지해라. 이게 바로 마지막 10번째 칼 사용 시 유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칼날을 날카롭게 가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숫돌이 있지만 숫돌을 사용하는 법을 잘 모르고 그 연마봉이라는 그 일본어로 야스리, 영어로 스틸이라는 것도 있어도 그걸 사용하지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 영상에서는 제가 칼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10가지 칼 사용 시 주의사항 잘 기억하셔서 안전하게 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